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장병, 육군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대한민국 육군과 육군 가족을 위한 후원자 대변자 연결자 역할을 하는 육군협회 아미 스튜디오, 오늘 또 새로운 분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께서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보급품들을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 과연 우리 육군의 보급품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짐을 댁에서 여기까지 혼자서 와, 전 차에서 내리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들고 오시죠 하는데 바네킹까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동량들을 챙기시는 우리 그 행정보호관님의 위력들을 저는 다시 한번 느껴요.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 아직 군대에서 막 그런 사열 같은 경우는 쫙 깔아놓잖아요. 중대장 할 때 저는 몰랐는데 네. 우리 행정보호관님 진짜 고생 많으셨던 거예요. 우리 부사관들의 노력이 이런 걸로 또 느끼셨습니다. 땀 체감합니다. 근데 지금 온 퀄리티가 거의 코엑스 박람회 정도 수준으로 챙겨오셔가지고 너무 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좀 보급품에 대해서 어떤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전투 장구류라는 거는 우리 국군 육해 공군이 다 쓰긴 하지만은 주는 육군입니다. 일단 육군이 주로 이제 이 개인 전투 장구류에 대한 구매 요구들을 정하게 되면 여기 이제 3군이 다 표준적으로 다 따라가는데, 이 장구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이 사용상의 문제점들과 그리고 이 납품과 획득 간의 어떤 문제점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장구류들을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방산 비리라는 시각에서만 되게 꽂혀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절대 방산 비리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전투 하나를 들어온다고 하면은 전투가 들어올 때 어디 개입해가지고 좀 마진을 떼먹는 거 아니냐. 만약에 10만원짜리면은 원래는 저거 한 5만원밖에 안 하는데 중간에 누가 만원 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의 방산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좀 말마다는 방산비리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다 이거죠. 오해가 많죠. 좀 오늘 좀 전문 기자님과 함께 보급품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떼먹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쵸. 저도 군생활 해봤지만 전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왜 부시교식 나왔을 때 행보관들의 간부들이 반찬 훔쳐간다고 나 그 얘기 나와서 저도 안 가져가는데 3, 40년 전의 이야기죠. 그거 정말 6.25 동란 이후에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나 있던 일을 지금 저도 안 가져가는데 심지어 가져가도 와이프가 화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해먹으러 갖고 왔냐고. 안 좋아져. 마트 가면 되죠. 그거 시켜 먹으면 되는데. 아무튼 좀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들 좀 풀고, 또 우리 군의 보급품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나 최근에 이 전투와 관련해서 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일단 아까 전에 전투화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가지고 앞에 지금 카메라 앵글이 보이나 잘 모르겠네요. 지금 진행상에. 지금 전투화. 일단 캡틴이 전투화 이야기를 먼저 하셔가지고 우리 육면 전투화 지금 보급되고 있잖아요. 이 육면 전투화의 뜻이 뭡니까? 육면이 음면과 육면이라는 두 가지의 가죽이 나뉩니다. 그래서 음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맨들맨들한 그 가죽 부분들. 아까 우리가 옛날에 써도 검은색 가죽이요. 그리고 이 육면이라는 것은 그 가죽하고 원래 우리가 피부 표피가 있으면 그 근육하고 내부분하고 맞닿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뒷부분의 가죽을 육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가죽은 그냥 맨들맨들한 가죽이면 그건 표피죠. 그래서 이게 맨들맨들한 표피인데 이 표피는 이제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표피가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안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친 느낌이 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무. 일명 세무, 스웨이드로 알려져 있는 이 육면이 상당히 가공하기가 힘듭니다. 원래. 그래서 육면 재질이 가격도 원래 비싸고 그리고 루스율이라 그러는데 업계에서는 이 손실률이라 그럽니다. 이 재료를 예를 들면 내가 100%의 소재를 갖고 왔을 때
불량률이 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높은 데다가 네. 공정한 것도 힘들고 네. 이 루스율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소재입니다. 솔직히. 네네네네. 그런데 이 왜 육면을 쓰느냐? 네. 이유는 이 육면이 광택이 나지 않다 보니까 네. 방광이라는 부분. 그래서 아. 그 기도비닉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전투화로서 좀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일찍이 육면 전투화를 써왔거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쭉.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육면 전투화가 일상적으로 갔고, 육군에서도 워리어 플랫폼 일환으로 육면 전투화를 이제 추진을 해서 한 3-4개 정도 색상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올라왔다가 네. 이제 지금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요 색깔. 네, 맞습니다. 이제 육군에서는 이걸 뭐라고 색상을 부르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코요테 브라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브라운. 예, 이 색상이 이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육군이 쓰고 있는 전투화입니다. 네네. 이제 해병대가 쓰고 있는 건 요거보다 약간은 녹색기가 있는 세이지 그린 색깔 배열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해병대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기존이 이게 해병대 거 맞습니다, 선배님. 네네. 네, 저 해병대 현역한테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니 육면 가죽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정 가공이 힘들고 루스율이 네. 많다 보니까 네. 이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납품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덜 발생했고 잘 안 보였던 부분인데 네. 육군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 기간을 좀 더 촉박하게 잡았었어요. 처음 네. 납품 기간을.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가죽 버플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육면 전투화가 거칠거칠한 면이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버플처럼. 전 제 기사에 좀 세게 표현을 했는데 썩은 육천엽 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 천엽 그 소고기 먹을 때 주는 약간 걸레 같이 생긴 거 예, 말씀하시는 왜 색깔? 내가 생각해도 표현 너무 자극적인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게 일어났어요. 그 이제 일어난 전투화가 있고 또 안 일어난 전투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 보니까 일부 회사가 가죽을 제대로 된 걸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요? 결국은 이제 비싼 부분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네. 저도 뭐 기사에서는 뺐습니다만 네. 추정되는 사항이라서요. 네. 추정입니다. 추정.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처음 이제 시제품에 대한 그 성능 평가, 물성지 평가를 할 때는 네. 정상적인 소의 등가죽을 썼겠지만 네. 납품하는 가죽에서 등가죽이 아닌 부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소의 등가죽을 써야 가장 손실률이 낮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부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납품 기간은 촉박하고 가죽은 부족하고. 가죽도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것들도 힘들고 하다 보니 업체들도 그리고 납품 단가도 낮고 단가가 낮습니다. 약간은 기존의 음면보다 높게 책정이 해줬다고 하지만 네. 그걸 비교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거든요. 납품 가격이. 솔직히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외국의 가격들, 외국의 외산 전투화 가격에 비하면 네. 국산의 그 육면 전투화의 가격이 그렇게 네. 높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싸게 보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뭐 6만 원대 초반 정도 네, 맞아요. 가격이면 엄청 싼데 저도. 네. 사실상 외산이 가장 저렴하다 그래도 8-9만 원 정도인데 네. 뭐 미국 보급형 가장 싼 것도 그 네네네. 정도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싸게 보급을 하는 건데 네. 그 정도면은 납품하고 있는 뭐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죠. 아무리 면세를 해준다 해도. 네, 그렇죠. 부담이 되죠. 남는 게 적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납품 기간은 촉박하지. 요구하는 네. 요구도는 많지. 아. 그러니까 이제 업체 입장에서도 시험 성적을 할 때는 이제 제대로 된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납품이 들어갈 때 그게 아닌 부분이 들어갈 간혹 가능성도 가다가 불량이 생길 수 배제할 수 있다.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취재를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혹시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약간의 추적인 거죠. 네네. 네, 절대 뭐 그리고 그렇다는 특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정 회사에서는 그 발생률이 좀 낮았어요. 특정 회사에서는 그걸 상표를 제가 발생률이 거론하는 건 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네. 예, 특정 회사에서는 또 반대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근데 그 특정 회사라는 게 이제 민간에 납품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다 민간의 사업은 다 하는 회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다 민간 사업 부분은 다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투화에 이 보면은 지금 얘는 고어텍스 제품이네요. 네, 제가 그 다른 제품 받아보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간부들이 이걸 갖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아마 컨소시엄이라고 그래서 네.
디자인하고 규격은 같지만은 납품해서는 한 3, 4개 정도가 4개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처음 개발했던 회사 제품인 것 같은데 네. 이 전투화 보면 이 바깥에 있는 이 창을 아웃솔이라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웃솔에도 불량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게 아. 금형이 이그러져 있는 거죠. 아. 사출이 네.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와서 찍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네. 이제 불만 사항들이 저한테 접수가 됐고 네. 결국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육군에 알려줬고 육군에 알려주니까 육군이 이제 뭐 그러면 그 건의 사항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조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사를 조금만 시간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군수사가 그걸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당 업체들도 이런 이제 인정했습니다. 자기들도 부분적으로 이제 미스가 아. 있는 거를 이제 자기들도 발견했다 이제 그러면서 기사가 나갔던 건데 네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런 문제가 있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납품 기간이 일단 짧고 네. 그다음에 납품 가격이 일단 낮게 책정돼 있고 아, 너무 우리 군인들을 생각하느라고 너무 싸게 납품을 네, 그렇죠. 하니까 군인들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야 7만 원 이상은 안 돼. 6만 8천 원에 맞춰.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좀 무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공병에서도 공사할 때 네 최저가 입찰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서로 저가 경쟁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저가로 경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 입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군도 지금 그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최적 입찰제로 바꾸려고 하고는 있긴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쉽지는 또 않습니다. 아, 그래서 또 그거 하면 또 뭐라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결국은 뭐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는 또 네. 예산의 문제에서 카트를 할 수도 네네네네. 있고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는 최적 입찰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왜 그런 허들을 높여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또 반대로 특정 업체를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또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딜레마긴 해요. 네. 이해는 됩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전투화에서 꽤나 많이 발생을 했고 또 문제는 이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후속 조치 부분이에요. 군수 지원 문제인데 전투화를 주게 되면 전투화 끈 예비와 이 아웃솔도 원래는 이게 이 제작사 같은 경우 원 제작사는 이 예비 안에 보면 이 인솔 안창을 깔창 예비와 네. 이것도 별도로 판매를 하긴 해요.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 예비가 원래 후속이 돼야 됩니다. 깔창 하나 더 주지 않나요? 아 아닐 거예요. 보급된 거는 전투화 끝만 들어갔고 네. 그 안창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더 추가로 지급된 게 없어요. 아. 네 없어요. 봉지에 든 게 네. 구성품이 전투화, 네. 전투화 끈, 네. 그다음에 깔창 하나. 아.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육면화라는 게 이 구두약을 먹이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전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반짝거리지 수입을 않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부드러운 브러쉬로 흙만 날려버리고 네네네. 그냥 흙먼지가 묻어도 자연스럽게 기도 비닝이 되고 위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술적으로 상당히 적합한 건 맞는데 네. 얘를 그러면 어떻게 가죽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걸려요. 관리가 또 필요한가요? 관리해야죠 얘도. 그 전에 전투한 닦기만 하면 되는데. 전에 전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구두약이죠. 네. 강 같은 걸 내는 건 솔직히 과도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구두약을 먹이게 되면 구두약이 가죽의 표면에 이제 들어붙으면서 가죽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적당한 피막을 형성하면서 물기를 뜨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팅하듯이. 수분이 가죽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서 이제 가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 그대로 다 먹어버리는군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얼룩이 든다 그런다면 그냥 흐르는 물로 흘러내리게 한다든가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에 네. 그 이게 제가 세제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주 그냥 거품을 부드럽게 내서 그냥 톡톡톡 찍어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닦아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에어브러시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아, 바람으로요? 바람으로 네. 이렇게 털어내든가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럼 가죽을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안에 대부분이 이제 고텍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벤텍스가 들어가거나 두 가지의 종류가 들어갑니다. 고어텍스는 제가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무슨 네. 뭐 땀이 배출되고 뭐 열기는 보호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고어텍스는? 네. 벤텍스는 뭡니까? 벤텍스도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벤텍스가 좀 더 싼 거예요. 가격 면에서는 벤텍스가 훨씬 싸요. 아. 그런데 이제 기능 면에서 차이는 조금 있긴 있는데 네. 그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전투화에서 투습과 발수, 그러니까 투습이라는 거는 땀을 배출하는 거, 네. 발수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네. 막아주는 거. 네, 네. 요 기능의 그 요구도는 벤텍스와 고어텍스가 동일하게 충족을 합니다. 네.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가죽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안감이요? 이 안감 소재 네네네. 이게 안에 있는 요 소재가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실링이라고 해서 본딩을 처리해서 얘가 이제 막아줍니다. 요 소재들은 보통 박음질되어 있지만 걔는 박음질이 아니라 안쪽은 실링이라는 특수 소재를 해요.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런 효과를 내주는 거긴 해도 표면에 젖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그 발수제를 뿌려줘야 돼요. 아까 자동차 유리 발수 코팅 하듯이요? 네. 그거 뿌려도 됩니까? 네, 그거하고 다르죠. 가정용 발수제, 가정용이요? 네, 피범용, 의료용 발수제 코팅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 운동화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은 네, 네. 저도 옛날 운동화 좋아했죠. 거기 발수제 뿌려가지고 네, 네. 빗물 안 묻게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죠? 원래 그래서 이제 미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수 코팅제 있거든요, 자기네들. 발수 코팅제 발라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급하면서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윗분들이. 보급만 해주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아까 어르신들은 뭐 전투화 뭐 신발 신다가 다 구겨주고 하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손상이 가능성이 높은 가죽인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신은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협피 가죽이 이미 벌써 네. 벌어졌죠. 네, 이거 제 현역한테 받아. 현역한테 제가 빌려온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이게 지금 제가 2년 반 정도 신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알사 제품인데 네. 이거는 이제 뭐 리복이네요, 리복. 말해도 됩니까? 되죠. 저희는 뭐 이게 상관없어요. 6인치 전투합니다. 전술한데 네. 이거 같은 게 2년 반인데 지금 뒷 가죽이나 측면 보세요. 형님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신고 그냥 뭐 훈련 같은 거 안 하시고. 아니요. 저 이거 신고 사격장도 갔었고요. 네. 저는 이제 참고로 6mm 에어 소프트건 네네네. 동아리 하시는 그 네. 일심 훈련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니까 네. 이제 뭐 사격장 SNT나 뭐 다산이나 이런 데서 네네네. 이거 신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이거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이기 전에 이거 엄청 뛰어다녔거든요. 요 근래 코로나 아니 새거 같은데요? 내가 볼 때 이거 약간 극미 중고인데? 이게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반년도 안 지는 거 알고 있는데요? 보급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인가 말인가 올해 초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네, 작년에 보급됐어요. 저한테 주신 분이 반년도 안 지는 거라고. 작년에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제 올해 플랫폼 제가 자문위원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것도 리복 거네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최고 좋은 제품들은 아니고 네. 가격이 싸서 가격대는 그나마 이제 외국산 제품 중에 가격이 싸서 제가 혹시 얼마 정도 합니까? 얘가 8만 원 정도 하고 얘도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8인치 전투화, 네. 일반적인 전투화 가능 높이죠. 네. 이제 얘가 이제 그런데 뭐 이게 또 미국 정품은 아닙니다. 미국에 납품된 모델은 아니에요. 네네네. 미국은 그 부대마다 좀 규정이 나는데 집업을 못 신게 합니다. 그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죽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대마다 전투가 다르다고요? 부대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임무에 따라서 허용되는 게 다릅니다. 역시 현실 이 실전을 하는 친구들은 우리 부대가 맡은 역할에 따라서 전투복 폐용과 전투와 무기도 다 다른군요. 네. 공군 전투하고 또 다르고요. 와. 공군 전투는 제가 오늘 뭐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못 가져왔는데 네네네. 공군 전투는 또 다릅니다. 공군은 아스팔트에서만 있기 때문에 네. 아웃솔이 또 달라요. 오래 있으면 뜨겁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뜨거움을 덜 느끼게 하는 아웃솔로 돼 있어요. 이래서 역시 천조국 하는구나. 네. 하여튼 뭐 전투화의 그 기능이 네네. 각기 다 다릅니다.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발수 코팅제를 그래서 뿌리고 썼던 것들이라서 그런지 좀 차이가 좀 보이실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1년 된 거라고요? 네. 거의 새 건데? 뭐 관리하겠다는 의미죠. 근데 우리 군은 물론 아는 분들 혹은 약간 매니아 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은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하겠죠. 근데 일반 사람 저도 몰랐어요,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보급품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관리 교육이라는 걸 좀 해주면 네. 안 좋은 걸 좀 보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안 좋은데 관리 교육마저도 허술하다 그러면 네. 안 좋은 보급품이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이거 보급할 때 그 설명서 같은 거에 안 들어있나요? 관리법? 이게 일부 또 어떤 괜찮은 회사들은 네. 나름대로 고민을 또 하세요. 네. 예를 들면 그 QR 코드 같은 거를 넣어서 네. 이제 찍으면은 네. 유튜브 영상으로 사용 설명. 그게 이제 보안이 아닌 장비의 경우. 그렇죠. 전투하는 보안 장비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투화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전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전투화를 개발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AS를 해드립니다. 아마 제작할 때까지 그
2년인가 아니 6만 원 싸게 팔아가지고 AS까지 해준 방법이 없네요. AS까지 하게 돼 있어요. 자기네. 이런 거 하니까 대부분 안 막히니까. 그리고 이제 가부도 그 있는데. 회사가 자기네 회사가 아닌 타사 제품까지 수거해서 AS를 해주고 네. 그 AS 비용을 타 납품사에게 청구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타사 제품까지 AS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군에 납품되는 모든 전투화는 AS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AS 맡기는 사람들 있나요? 저는 전투가 AS는 처음 듣네요. 그게 이동정비 형식으로 돼요. 이동정비 형식으로 해요. 네네. 근데 이게 바로 출장을 가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 이동정비 저는 병기병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택배로요? 해당 개인이? 부대로 해당 그 회사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취재를 했는데 해당 회사에 네. 갔을 때만 실제로 바로 보내오시는 분들도 계시다. 택배비를 자기가 부담하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밀덕에 저는 이런 관심도 솔직히 없고 주면 주는 대로 쓰고 그냥 뭐 주면 주는 대로 쓰고 뭐, 대부분이 그렇죠. 뭐 대부분이 거의 한 90%? 네. 정말로 대부분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몰랐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전투화의 어떤 그런 것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낮은 단가, 납품가의 측정 단계 그리고 업체들의 그 부담률이 너무 높은 단계로 좋은 업체든 나쁜 업체든 모두가 같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그래서 이거를 비리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렇죠. 당연히 비리고 힘들죠. 구조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걸 일단 이제 메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좀 안 좋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후속 관리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국군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대급으로 해서 발수제를 뭐 보급한다던가 네. 뭐 관련품을 중대급으로 해서 중대 뭐 그렇죠. 1인 1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생활관 단위 4명씩 한 명이니까 네. 뭐 생활관 단위로 한 개씩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소대 단위 분대별로 한 개씩이라든지 네. 우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뭐 발수제를 뿌려라라고 해서 발수제를 주면은 네. 뭐 그때만 해도 장마 기간 때는 발수제 소모도 많지 않습니까? 아 맞아. 생활관에 하나씩만 보급하면 네, 되겠네요. 겨울하고 장마 때만 구두약 보급하듯이. 네, 발수제 주고 보통 때 건기 때 우리 비가 잘 안 올 때는 발수제 그렇게 뿌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걸 아는 분들이 이거를 보급하셨다 그러면 방법을 아시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죠? 좀 몰랐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제 구두약 대신 발수제를 좀 뿌려주는 게 좋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전투화 부분에서는. 그럼 전투화 이 문제점은 또 있습니까? 전투화 문제점은 이제 육군에서 이제 추진하는 게 네. 얼마 전에 그 되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기자들 엄청나게 많이 써졌겠는데 네. 저는 그거 상당히 조심스럽게 썼거든요. 네.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선배님 조심하는 게 있습니까? 기자님도? 국방부가 이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그런가요? 맨날 제가 보면서 저는 맨날 감탄을 합니다. 선배님 기자들 보면서 역시 최근에 그 급식비 오른 문제 관련해서도 보면서 역시 또 대안이 다르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생각할 수 있구나. 역시 좀 기자님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우리 항상 우리 군이 잘못한 거를 딱 바로잡아 주시는 거 하면서 조금 두려워하는 기자님 아니십니까? 전군 장교들한테 문영철 기자 그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절레절레 막 그런 거 아닙니까?